내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착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어디에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기보다 어디에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의 조용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디에 가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에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도 웃고 떠들 수 있고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몸도 마음도 쉽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0을 넘기고 70에 가까워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래된 등불과도 같습니다. 조용히 타오르고 있지만 작은 바람에도 불꽃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한번 꺼진 불은 다시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조심스럽게 돌봐야 합니다.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장소를 멀리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항상 조금 다른 생각을 해왔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서 억지로 웃고 있는 시간이 쌓이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쓸쓸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리인가 하는 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모든 자리에 다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부른다고 해서 언제나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생각한 뒤 그 자리가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곳이라고 느껴지면 정중하게 물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태도가 차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그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젊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에도 웃어주고 피곤한 자리에도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무너지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댈 곳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배려는 나 자신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긴 세월을 살면서 특히 조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운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서로의 기운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곳에 가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곳에 흐르는 마음의 기운 때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는 곳에서는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리에서는 잠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려는 이 자리가 내 마음을 맑게 해줄 자리인가? 아니면 내 기운을 빼앗아갈 자리인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두기 시작하자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리들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 조용한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걷는 산책 같은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세 곳의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나드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몸은 조용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시간을 조금씩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틈과도 같습니다. 혹시 지금 예순을 넘기셨습니까? 아니면 이른의 문턱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오랜 세월을 살며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확인한 작은 진실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결코 서둘러 달려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멀리 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남은 세월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묻는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술기운에 기대어 마음속 답답함을 풀어놓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더 자주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고 집안이 고요해질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공허함이 어느 날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얼굴이나 보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술잔이 놓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반갑게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대화의 흐름은 서서히 달라지고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꺼내며 서운했던 일을 털어놓고 또 다른 사람은 세상이 너무 냉정하다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지금 세상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왜 이렇게 사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술잔이 몇 번 더 오가면 목소리는 조금씩 커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불만과 서운함이 하나씩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그런 자리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잠시 웃고 잠시 위로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술기운이 잠시 감정을 무디게 만들 뿐 마음속 근심을 없애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술이 깬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유 없이 마음이 더 허전해지고 몸은 더 지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남기는 흔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주변의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원망을 쏟아내면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다른 사람의 가슴에도 꽂힙니다. 불평과 한숨이 이어지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은 감정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가 탁한 방 안에 오래 머무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감정이 가득한 곳에 오래 있으면 마음이 점점 흐려집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몸에게 술과 강한 감정은 큰 부담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작은 피로도 오래 남고 마음의 긴장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혈압은 올라갑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뜰 때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누군가가 나를 술자리로 부를 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자리라면 나도 함께 가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술로 풀고 싶다면 차라리 혼자 조용히 걸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따뜻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을 술에 맡기는 것은 갈증이 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어딘가로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고요한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숨을 쉬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사람의 마음은 깊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산책길에서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많은 사람을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용한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술자리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작은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이 피곤한 날보다 더 힘든 날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비교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마음이 자주 생기면은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의 삶에서 조심해야 할 두 번째 장소를 이야기할 때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을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옛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나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낸 사람들과 다시 마주 앉는 순간에는 반가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은 분명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이 조금 길어지면 대화의 방향은 서서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 아들이 이번에 어디에 취직을 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손주가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며 기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누군가는 요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말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가 서로를 축하하며 웃고 있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본 적이 많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서로 다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비교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을 괴롭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순과 이른을 지나면서까지 그런 마음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생은 오래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앞서 가야 하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식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내 아이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말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점점 비교의 이야기로 변해가는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따뜻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식이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부모의 삶의 가치를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자체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까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더 신경 씁니다. 그것이 결국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누군가는 요즘 누구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 예전보다 못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남의 삶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자리는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입을 조금 더 조용히 하고 마음을 조금 더 넓게 가져야 합니다. 남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길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면 이미 그 하루는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오래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웃으며 먼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무례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조용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많은 것을 더 얻기 위해 달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비교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세우지 않고 그저 오늘의 하루를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놀랄 만큼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바로 노년의 삶을 밝게 비추는 가장 따뜻한 빛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하기 어려운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 감정이 엉켜있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음속에 오래된 서운함을 품고 있는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모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잠시 앉아있으면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그런 자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세 번째 장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비를 가리며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 자리, 오래된 감정을 다시 꺼내어 불처럼 키우는 자리입니다. 젊었을 때 사람들은 쉽게 화를 냅니다. 말이 조금만 어긋나도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젊은 몸은 그런 감정을 어느 정도 견뎌냅니다. 화를 내고 나서도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고 이른에 가까워질수록 몸은 더 이상 그런 감정의 파도를 쉽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순간 심장은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감정이 지나간 뒤에도 몸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작은 불꽃 하나가 몸 전체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물러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면 반드시 말로 대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 싸움에서 얻는 승리는 오래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툼이 끝난 뒤에 남는 것은 잠깐의 후련함이 아니라 더 깊은 피로입니다. 마음속에 남은 긴장은 몸을 무겁게 만들고 생각은 계속 그 순간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더 잘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의 소모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시 꺼내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서로의 기억을 꺼내놓으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이미 흘러가 버린 물과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만 더 무거워집니다. 나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가 버린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 시간을 다시 붙잡아 원망을 키우는 것은 살아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끝난 감정의 그림자를 붙잡는 일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런 그림자에서 조금씩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다투게 될 것 같은 자리에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가지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먼저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잠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깊은 힘을 가집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면서 조용한 침묵이 큰 싸움을 멈추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누군가 한 걸음 물러나면 그 자리의 공기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사람들은 다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를 먹으며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 시간을 분노와 원망으로 채우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다툼이 가득한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결코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조용히 지켜주는 가장 깊은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 가지 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술 기운에 기대어 슬픔을 나누는 자리, 서로의 형편을 비교하며 마음을 소모하는 자리, 그리고 오래된 감정이 다시 살아나 다툼으로 번지는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자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곳에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의 평화가 머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힘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나 대신 마음의 눈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앞서 가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는 자리에도 앉아 있었고 피곤한 관계도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길어지면 생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생의 많은 장면을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워내는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무엇인가 더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쌓아야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마음은 채우는 것보다 덜어낼 때 더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자리를 하나씩 줄이고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비교와 원망의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 햇살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무 말 없이 걷는 길에서도 고요한 기쁨이 생깁니다. 이런 순간들은 젊은 시절에는 쉽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바쁘게 달려가던 시간 속에서는 그런 평온함을 발견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가 나를 편안하게 해 주었는가? 아니면 마음을 무겁게 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루는 우리가 머무는 자리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 얼굴에도 자연스러운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면은 아무리 겉으로 웃고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피로가 쌓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로움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지치게 하는 100명의 사람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한 권의 책이 더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깊은 평화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조용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왔고 수많은 날들을 견디며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신에게 부드러워져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마음이 힘든 자리에 오래 머무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산책길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올라오는 향기, 창밖에서 흔들리는 나무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어느 날 문득 마음을 깊이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결코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맑은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한 곳에 머무는 삶을 말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자리에서는 조용히 물러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을 더 자주 찾는 삶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얼굴의 주름도 더 이상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부드러운 선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은 어둠이 내려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지는 삶이 무엇인지 조용히 배워가게 됩니다.